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이 윤 의원님 어제 기자회견은 갑작스럽게 준비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동안의 상황을 좀 보시다가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셨던 겁니까?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예. 도작으로 거짓으로 정치 보복을 일삼는데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근거도 없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전임 정부를 괴롭히면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지어 국정원,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자 모인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핵심 정점은 두 가지인데요. 첩보를 삭제해서 은폐했나 또는 월북몰이를 했나. 이게 첩보를 삭제했다. 이거는 네. 연락권을 제한했다. 이 주장과 지금 맞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정원 서버 삭제 문제가 계속 논란인데요. 국정원에서 보고서로 작성되었다면 메인 서버에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전에 박지원 원장은 절대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국정원은 고발장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박지원 원장이 삭제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도 몇 번 확인했듯이 국정원 메인 서버는 삭제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역대 국정원장들이 국회에 와서 누누이 보고했던 사안이고요. 네. SI 첩보 등 외부에서 입수한 첩보는 별도 서버에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메인 서버가 아니라. 네. 이 중에서 불량 첩보라든지 또는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경우는 삭제 또는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배포선 통제를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종종 그렇게 또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박지원 전 원장도 문서 삭제가 없었고 뭐 이런 네. 이야기는 계속 하셨었고요. 네. 전날 국감에서 네. 삭제할 수 없다. 국정원이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확인이 확실히 된 겁니까? 예, 확인이 된 겁니다. 국감 현장에서 국정원장과 담당 부서장조차도 메인 서버는 삭제 불가능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을 했고요. 다만 SI 등 외부에서 첩보한 입수는 별도 서버, 그러니까 첩보를 보관하고 배포하는 서버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는 삭제라든지 갱신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정원 쪽의 라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 국방장관은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럼 법원은 뭘 보고 구속을 시켰을까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SI 자료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국방부 장관이 원본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 원본을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했고요. 모든 원본이 다 남아있는 상태인데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이 뭐 삭제 지시를 했다라는 무슨 그런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게 이제 이 관련해서 월북몰이 전에 삭제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선일 것 같거든요. 국방부 쪽이. 영장의 네.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이 좀 어려운데요. 네. 분명한 것은 자료가 삭제된 건 단 하나도 없다. 국방부 쪽도. 국방부 맞습니다. 쪽도. 네. 저희 민주당 TF에서 국방부를 방문해서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가 지금도 존재하냐? 그리고 지금도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존재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이제 월북으로 조작했느냐, 뭐 증거가 없는데 월북이라고 단정지었느냐, 뭐 이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게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요. 특히 중국 어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예. 우선 그 내용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국 어선에 승선을 했다면 대체 왜 북한에 의해서 발견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한국으로 구조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원은 그 부분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사고 당시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탈북자의 강화도 월북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방장관이 문책
당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월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것은 감사원 등 윤석열 정부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하나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월북이 아니다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 그 네. 중국어선 이야기와 그 구명조끼 이야기는 지금 중국어선이 있었다, 그네. 네. 그리고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표류해서 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어선에서 구명조끼를 빌려 입고 이게 그 이후의 스토리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건데요. 예. 만약에 중국 어선에 승선을 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으로 구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해경에 도움을 요청하든지. 맞습니다. 그런데 예. 왜 북한의 역에서 발견됐냐라는 겁니다. 부유물을 타고. 감사원은 그걸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네. 혹시 우리 네. 서해 그 공무원선에 네. 중국 한자로 적혀 있는 구명조끼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한자로 적혀 있는. 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박지원 전 원장도 이번 감사원 발표로 그 한자 구명조끼를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그 정보가 SI 첩보에 있는 건지 또는 다른 경로로 파악한 건지는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숨기지 말고 제대로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원은 어디에서 지금 아마 SI 첩보를 바탕으로 그런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관련 자료를 왜 공개하지 않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지금 남아있고 윤석열 정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접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택적 자료 공개로 지금 정치보복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미 SI 자료 등 상당수가 공개된 만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SI 정보는 국회 국방위에서 다 받아봤습니까? 전부 다? 국방위에서 사실상 보고가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디테일한 부분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예. 맥락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보고되었다라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국방위에 당시에 비공개 회의록까지 해서 그 SI 정보를 다 공개하고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실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료 공개를 왜 꺼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공개를 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뻔히 드러나기 때문으로 저는 보이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심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미국 속으로 빠지면 법원에 지금 전 국방장관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다 공개해서 법정에서라도 이거는 한번 판독을 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이미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선택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공개해서 정치 보복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온당치 못하다 생각하고요. 특히 자신들은 비밀 자료들을 다 뒤져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에 의해서 국가기밀을 감찰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군 기밀 자료까지 모두 감사원에 다 내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방이 이미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자 회의록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결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저는 네. 율대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고요. 국민을 현혹시키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갑자기 사표를 냈는데 네. 이게 단순한 인사 갈등 또는 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일신상의 이유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유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과정이 정말 석연치 않은 건데요.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의 표명을 국정원장한테 하지 않고 대통령실로 바로 합니다. 국정원장은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에게 사후에 전화로 통보받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KBS에 뭐 기자분이 계신데 예. 그 기자가 그만둘 때 예. 정치부장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바로 사장한테 나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장이 그리고 정치부장에게 이 사람 그만둔대. 네, 사표 수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사리에 맞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기조실장이라는 자리는 국정감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정부직 차관급 자리인데요. 국정감사 당일날 그만둔다는 것 자체도 석연치 않는 부분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 몫으로 선출했던 정우택 국회 부의장 표결이 불발됐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주장은 민주당이 심통이 나서 오늘 못 해주겠다, 뭐 압수수색의 뒤끝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안 해준 게 아니고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 선출은 여야가 각각 하는 것이니까 뭐 민주당이 여당목 부의장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명된 지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교체하는 게 여러모로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시쳇말로 동네 이장도 이렇게 쉽게 교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어제 그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저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생중계할 정도면 국민과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잔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인데 비상도 없고 경제도 없고 민생도 없습니다. 특히 위기감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국민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지금 위기와 전쟁하고 있는데 국민과 동떨어진 세계에 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이 눈앞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 심지어 김진태 사태, 레고랜드 문제에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전쟁터에서 전쟁을 이끄는 장수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장수가 전략과 능력을 보여줘야 따르는 군인들이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좀 걱정이 심각하게 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가을엔 저 홍사운에게 편지를 보내주세요.